월드시사 W 이번에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 박정원 경희대 스페인어과 교수님 제 옆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이슈 가운데 몰랐던 사실을 파헤쳐보는 패스코드 시간이죠. 오늘 패스코드는 중남미로 가볼 텐데요. 특히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일단 구정 기자님, 네. 전 세계를 다 취재를 하시고 글을 또 쓰시고 하셨는데 아르헨티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축구죠. 아, 축구. 예, 저는 네. 리오넬 메시 이전에 네. 저희 우상이 있었어요. 아마 좀 나이 있으신 축구 팬들은 다 아시는 가브리엘 바티스투타라는.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축구 팬들은 바티님. 요즘식으로 하면 바티신 뭐 이런 거겠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르헨티나 하면 뭐 단연 축구가 떠오릅니다. 네,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 바로 망설임 축구. 없습니다. 네, 알파고 기자님 어떠신가요? 저는 우리 영토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 영토? 예, 우리는 70년대 거기서 땅을 구매를 했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근데 땅이 좋은 땅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매년 유지비 때만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르헨티나 안에 있어요 지금. 사람들 잘 모르고 있었죠. 네. 확인해 보세요. 나올 겁니다. 저는 신입 한국인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영토를 지키려고 맹세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어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뭐니 해도 탱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유럽에서 많은 이민자가 아르헨티나로 왔거든요. 우리도 어릴 적에 봤던 그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네네. 그 만화에서도 그 이탈리아에서 이제 아르헨티나로 어머니가 일하러 와가지고 어머니를 찾으러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민자가 이제 그 유럽에서 먼 이제 이 남아메리카까지 들어와서 그 생존하고 살아가야 되는 모습들을 이제 그리면서 이제 고국을 그리면서 만들어진 음악이 이제 탱고거든요. 그래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면 그 항구 도시에서 그 우수 어린 탱고를 들으면 가슴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짠한 느낌과 약간 또- 울컥하는 게 예, 있나요? 그러면서도 춤은 굉장히 관능적이잖아요. 네네. 그 지난해 뭐 중남미에서 선거들이 크고 작은 선거들이 항상 있는데 유독 아르헨티나 대선에 우리 모두 눈길을 주었죠. 결국은 설마 했는데 밀레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밀레이의 충격 요법은 통할까?입니다. Yo soy el león. Rugió la... Presidente. 네, 자막만 봐도 현기증이 일기 시작합니다.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중남미 한 국가의 대통령 당선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바로 직설적인 비판과 각종 기행으로 눈길을 모았던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당선 소식이었죠. 어떤 상황이길래 어떤 상황이어서 밀레이라는 인물이 뽑혔는가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네.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르헨티나는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세계 3대 부국이었고 네네. 80년대까지만 해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굉장히 부국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80년대에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외환 위기가 일어나고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는 1998년 그러니까 우리보다 1년 뒤에 이제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가 나타나고 외환 위기가 나타나고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체제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그걸 빨리 졸업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도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25년 정도가 넘은 지금까지도 졸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국제통화기금에 뭐 460억 달러, 그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하면은 62조가 넘는 돈을 빚을 지고 있는 거니까 네. 일단 그거 자체로도 엄청난 이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인 거죠. 국가적인 스트레스인 거죠.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서 재작년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겪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우리 요즘에 뭐 고물가 시대라고 해서 네. 다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10% 내외도 걱정을 하는데 지금 뭐 100%라고 하면 이제 상상을 초월하죠. 예, 이상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을 거의 2년 동안 겪었고 그러면서 이제 고물가가 나타나니까 이제 자국 화폐인 페소화는 이제 계속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페소화가 더 이상 뭐 휴지 조각이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나마 믿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달러니까, 미국 달러니까. 한국 동화도 괜찮아요. 원 추천합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 네,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네. 네. 그렇게 미국 달러를 이렇게 갖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계속 그 페소화는 더 가치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는 이걸 좀 인위적으로 통제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200불 이상을 인출할 수 없다거나 뭐 이런 정책들을 취해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상태는 이미 더 넘어선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아르헨티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은행을 사용하지 않고 이 자신 그 달러를 찾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게 비공식적인 달러 상인 이제 그 이름도 생겼어요. 블루 달러라고. 블루 달러. 예. 네. 예, 그래서 그 은행 밖에서 이제 일종의 암시장 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이런 비공식적인 그 달러 마켓이 이제 형성이 됐군요. 크게 형성이 되고 사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이제 크게는 5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네. 4번을 이제 그 패론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 이제 집권을 했어요. 네네. 계속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정말 정반대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된 거죠. 네. 지금 교수님도 패런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패런주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실제 이것이 문제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패론주의 탓을 많이 하는데 패론주의라 그러면은 뭐 1940년대에서 50년대까지 요때 한 10년 동안 집권했던 후안 페론 대통령 그리고 그 부인인 70년대 집권하고 그 당시에 친서민 친노동 정책을 가리켜서 이른바 뭐 페론주의라고 하는데 그리고 페론 대통령 때 실제로 지금 분석들 나오는 거 보면은 그 10년 동안에 이제 인플레가 만성화된 건 있었는데 실제로 GDP가 굉장히 늘어나고 뭐 중앙은행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인프라 국유화하면서 많이 키웠던 건 사실이고 경제를 더 무너뜨린 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패론주의자들이 집권했을 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군사 독재 정부와 그 뒤이은 우파 정권 때가 수치는 더 나빴습니다. 우익 정권과 군부 독재 정권 때부터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 정책을 하면서 이제 경제는 못 키운 채 빚만 늘렸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1991년에 그때 이제 우파 대통령 중에 카를로스 메넴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때 이제 민영화하고 규제 완화하고 하면서 잠시 성장세로 돌아섰고 이 사람을 메넴을 이 하비에르 밀레가 굉장히 존경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 민영화하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때 메넴 때 성과가 있는 듯했는데 단기 자본과 부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2002년에 결국은 채무 불이행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서도 뭐 파산했다 아르헨티나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중도 좌파 정권. 근데 이때는 경제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남편인 중도 좌파 키르치네르가 대통령을 한 다음에 그 부인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가 또 집권을 했고 일자리가 늘고 사회복지 강화하고 인프라 재국유화하고 그리고 그때 실제로 뭐 한 2000년대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경제가 거의 매년 7%에서 9%대로 성장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또 2019년까지 우파 정권. 근데 그때도 잠깐 또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도 그때 다시 또 서방 자본에 의존하면서 또 부채 문제, 인플레 문제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다시 또 그 다음에 중도 좌파가 집권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리스티나가 이번에는 임기 제한 걸리고 인기가 떨어지니까 부통령으로 또 나왔어요. 좀 문제가 있죠. 아르헨티나는 부부 정권 맛집이에요.
남편 맞아요. 부인 사이에 갔다 왔다 그게 합니다. 조금 네.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좌우가 문제가 아니라 네네. 그렇죠. 비상식적인 정권이나 비상식적인 정치 지도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선동적인 행위, 그런 행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좌우가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이런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파 기자는 어떠셨어요? 그 밀레이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하셨다 그랬나요? 아르헨티나에 친구들이 있어요 주변에. 네, 특히 전 상등이 세계 다. 네. 알파고는 필명이 새우입니다. 새우. 예, 세상 셋째다가 보투자예요. 저 서해 동아리 다녔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한 팔은 한반도에 넣고 나머지 팔을 이렇게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하게. 네. 예. 하여튼 그 아르헨티나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제 친구들이 걔가 당선될 것 같아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핵심은 이제 중앙은행을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동화를 없애버리겠는지가 핵심이에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짐바브웨도 자꾸 이렇게 용어를 붙이다가 이상한 지폐들이 나왔다가 중간에 한번 이거 좀 정리해야겠다고 해서 한 10년 가까이 달러를 썼어요. 다시 한번 짐바브웨가 자기 자국 화폐를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제 보기에는 핵심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대통령 공약을 보면 알파고가 설명한 것처럼 중앙은행 폐쇄, 그리고 장기 매매 총기 소지 허용, 의료, 교육, 언론 등 공기업의 민영화, 그리고 중국, 브라질과 무역 중단하겠다. 그래서 이게 다 쉽지 않은 건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교수님? 하비에르 밀레이도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기 전에는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랑 똑같네요. 네. 네네. 기존의 그 아웃사이더로서 또 한편으로 이제 TV 패널 이런 활동도 많이 했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 혹은 이 문제가 많은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체제들에 대한 반대하는 어떤 속 시원한 말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한편으로는 현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래서 뽑아줬으니까 과거 이제 이 전 정부죠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현재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의 어떤 측근들이 네. 지금 정부 각 요직에 이제 발탁이 되었거든요. 네네. 정리할 겸해서 다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우리가 이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당시 왜 미국의 백인 노동자 남성들이 결국은 대통령으로 만들었는가 그래서 좀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울분, 불만, 오해, 선입견 등등 있었겠죠. 이번에 밀레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어쨌든 간지러운 데 긁어주고 아픈 부분을 치료해줄 것 같고 뭔가 체제 전복적인 포퓰리즘도 물론 있지만 그 구정 기자님 그 당시 언론 보도는 어땠습니까? 대체로 다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하는데 그 아르헨티나인들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밖에서 보기엔 우려다. 약간 좀 이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브라질 언론들은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일단 브릭스 가입 처리하겠다라고 한 거 그거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거는 그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고는 해도 일단 남미에서는 그 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네. 이제 많이 목소리를 키워왔던 건데 룰라 리더십에 영향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브라질에서는 또 그쪽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나저나 지금 브라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주변국들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치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 주변국들 반응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지금 그 남미 혹은 또 중남미의 대부분의 상당 부분의 나라를 지금 진보 혹은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위에는 멕시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브라질 아까 말씀하셨던 브라질 아니면은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진보나 좌파 정권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가 즉 공산화가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주변의 국가들을 선거운동하는 기간 혹은 선거운동 전에 상당 부분 공격을 했어요. 룰라 대통령한테도 공산주의자다. 네, 그리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패한 범죄자다. 근데 막상 이제 어떻게 보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의 최대 교역국이거든요. 네네. 실제로는 사실 브라질 사람들도 아르헨티나에서 일을 많이 하고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브라질에서 일을 많이 하고 두 나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거든요. 서로 경쟁 국가라고는 해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밀레이 대통령도
완전히 이제 브라질을 비판하고 비난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어서 브라질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겠다,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브릭스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브릭스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왜냐면 아르헨티나가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우리 가입 안 할랜다.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브릭스를 확장해서 뭔가 정치적인, 경제적인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 특히 중국과- 이번에 그 밀레이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때부터 중국을 하도 많이 비판을 네네. 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과는 거래하지 않겠다. 근데 그 아르헨티나 교육상대 1위가 브라질이고 2위가 중국인데 양쪽 그게 재밌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전 정권 때 2022년에 그 1조 달러 규모 1대1로 이니셔티브에 아르헨티나가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남미에서 21개 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1대1로 계획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혹시나 아르헨티나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다른 나라들한테도 영향을 줄까 또 이것도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밀레이라는 사람이 돌출적인 인물이기는 하지만은 네. 미국 주도 질서냐 아니면 나름 대안이라고 중국이 내세우는 이른바 중국 주도의 질서냐 이 중에서 워낙에 미국도 강하게 나오고 선택의 압력을 받는 국가 어떻게 보면 한국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네.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국의 입장은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손해일 것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당분간 중국이 아르헨티나를 길들이려고 할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중남미를 그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중남미가 잘 되기를 좀 바라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국가들이 그 미중 사이의 관계를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이랑도 같은 대륙에 있으니까 중남미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뒷마당 백야드 이런 게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정체적이고 경제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았죠. 물론 정치적인 뭐 종속의 문제지만 뭐 경제적으로는 투자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근데 이게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중국이 중남미 국가들에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대규모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각 국가들이 중국의 자본이나 투자가 없이는 경제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조금 제 입장에서는 이런 갈등을 좀 잘 이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아르헨티나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 높은 빈곤율, 그리고 양극화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와 새로 당선된 밀레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리 차원에서 세 분께 무너진 경제 혹은 어려운 경제를 과연 새로운 대통령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충격요법은 경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차근차근 밟아가야죠, 뭐든지. 그 나오미 클라인이 그 21세기를 재난자본주의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재난이나 위기가 있을 때 이제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자유주의 노선으로 가는 그런 경제적인 흐름이 있는 거를 좀 비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재난자본주의가 그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에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아르헨티나의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그 위기를 헤쳐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것이 좋기는 한데 이제 이걸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어쨌든 대통령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정훈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쇼크요법, 충격요법으로 어느 만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긴 해요. 네. 민영화나 시장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구본을 돌려보면 대한민국의 지구 정반대편 어디쯤에 네,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멀리 있지만 그리 낯설지도 않은 나라죠. 축구와 탱고를 사랑하는 낭만의 나라, 열정의 나라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우리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